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보따리가 펼쳐지는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릿하고 뒷덜미가 서늘해진다는 어느 산골 마을에 저주받은 흉가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성종 임금 시절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조차 배가 고파 고개를 숙였다는 보릿고개 시절, 여기 그 꽃보다 더 처량하게 고개를 떨구고 걷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만철이요. 직업은 떠돌이 장사꾼인데, 말이 좋아, 장사꾼이지 지금 꼴을 보아하니 보찜 속엔 팔 물건보다 먼지가 더 가득해 보입니다 그려. 그런데 이 만철이라는 사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놈이 어릴 적부터 공동묘지 옆에서 낮잠을 자고 상여나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다지 뭡니까? 귀신도 결국 사람 살다 남은 찌꺼기인데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게 더 무서운 법이지. 요게 만철이의 평생 철학이었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팔도강산을 떠돌며 굶기를 밥 먹듯 했으니 그에게 귀신의 통곡 소리는 그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보다 못한 소음일 뿐이었지요. 에이고 배고파라. 이놈의 배떼지는 눈치도 없지. 주인은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속도 없이 꼬르륵 소리만 장단을 맞추는구나. 만철이 퀭한 눈으로 길가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 남의 집 무밭이 보입니다. 아하, 저 싱싱한 무 하나면 오늘 저녁은 만찬이 따로 없겠지요? 만철이 살금살금 호랑이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 하나를 쑥 뽑아 올리는데, 이놈, 거기 서라. 이 도둑놈아. 어허, 재수도 없지. 하필이면 밭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옵니다. 만철이 혼비백산하여 물을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뿔싸. 그가 뛰어들어간 곳은 마을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면 제삿날 잡는다며 입을 모아 말리던 소문난 흉가 청송제였습니다. 어이쿠, 여긴가. 뒤를 돌아보니 주인은 벌써 멀찍이 떨어져 삿대질만 해대고 있군요. 들어가라, 들어가. 귀신 밥이나 되어버려라.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만철이 흉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어허, 여러분, 이 집 꼬락서니 좀 보십시오. 대문은 덜렁거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거미줄은 어찌나 많은지 이건 집이 아니라 거미들의 대궐이라 해도 믿겠어요. 하지만 우리 만철이가 누구입니까? 배고픔이 귀신보다 무서운 현실주의자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거 참 명당이네. 시원한 산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집세 받을 주인도 없으니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만철은 먼지 구덩이 방 한 칸을 대충 치우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갈래? 죽을래? 여기서 당장 나갈래? 천장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가느다란 목소리.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이 멎어 기절했을 텐데 우리 만철이는 어찌했을까요? 아이고, 이보쇼. 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잠 좀 잡시다. 내일 장터 나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할 거 아니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잠은 곱게 잡시다 그려. 어허, 통제라. 귀신 앞에서 잠투정을 하다니요. 그때였습니다. 방구석 어둠 속에서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손 하나가 스윽 나타나 만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힉, 이건 또 뭐야? 손이 왜 이렇게 차요? 혹시 수족 냉증이라도 있으신가? 만철이 발목을 잡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묻습니다. 드디어 만철과 이 흉가의 실세,
조씨 부인 귀신과의 역사적인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우리 만철이는 태연하게 잡힌 발목을 슬쩍 흔들며 말합니다. 어허, 이 손 좀 보소. 아주 얼음장보다 차갑네 그려. 이보쇼, 귀신 양반. 그렇게 차가운 손으로 남의 발목을 잡으면 내일 아침에 내 다리가 쑤셔서 장터를 어찌 가겠소? 정 잡고 싶거든. 저기 아궁이에 가서 손 좀 데우고 오시든지. 그 말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귀신 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윽 나타난 형체는 창백한 낯빛에 소복을 입었으나 한때는 위험 넘치는 양반과 안주인이었을 법한 조씨 부인이었지요. 그녀가 매서운 눈발을 날리며 입을 뗍니다. 내 이놈,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는 것이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우리 만철이 조씨 부인의 서슬 퍼런 호통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으니 바로 부인의 머리 쪽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박힌 은비녀였습니다. 아이고 부인, 화내지 마시오. 그나저나 그 머리에 꽂으신 비녀, 그거 진짜 은 맞지요? 이야, 진주 때깔 좀 보소. 저건 시장통에 내놓으면 쌀이 10가마는 나올 명품 중에 명품인데. 그런데 부인, 죽어서 그거 꽂고 있어봐야 누가 알아준답니까? 귀신들끼리 패션쇼라도 하실 거요? 조씨 부인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 무례한 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알다마다요. 딱 보니 전생에 아주 고우셨을 안주인 마님이신데 어쩌다 이런 먼지 구덩이 집에서 허송세월하고 계신답니까? 마침 제가 천하제일의 장사꾼 만철이라 합니다. 부인이 가진 그 비녀, 그리고 저기 구석에 굴러다니는 낡은 가구들, 저한테 맡겨보시겠소? 제가 아주 제값 쳐서 팔아드리고 부인 제사상에 저기 도령님도 부러워할 기름진 산적이며 홍동백서 제대로 차려드리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뒤쪽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쑥 튀어나옵니다. 바로 머슴 귀신 박서방이었지요. 마님, 이놈을 그냥 확 잡아먹을까요? 아니면 마당 밑에 묻어버릴까요? 박서방의 으름장에도 만철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박서방의 해진 옷자락을 만져보며 혀를 찹니다. 어이구, 박서방이라고 했소? 자네 옷고락선이 좀 보게. 주인이 옷 한 벌 안 해줬나 보지? 내 내일 장터 다녀올 때 아주 질긴 광목천 필 떼어다가 자네 새 옷 지어줄 테니 나랑 손 한번 잡읍시다. 죽어서도 머슴질만 할 거요? 이제는 저 세상 만물상의 동업자가 되어보자 이 말이오. 어허, 여러분 보십시오. 만철의 현울림에 귀신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억울함만 씹고 살던 귀신들에게 만철이 던진 제사상과 새 옷이라는 미끼는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지요. 자, 그럼 조씨 부인, 우리 거래 성사된 걸로 알고 일단 그 비녀부터 좀 빌려주시구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아주 기가 막히게 팔아올 테니. 만철은 겁도 없이 조씨 부인의 머리에서 비녀를 쏙 뽑아 품에 넣습니다. 귀신과 인간의 기묘한 동업, 저 세상 만물상이 드디어 영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니 그 으스스하던 흉가도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보입니다 그려. 만철이는 품속에 조씨 부인의 은비녀를 소중히 품고 흉가 귀신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장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이 만철이, 자네 살아있었나?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막집 주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흉가에 들어간 놈이 해골바가지가 되어 나올 줄 알았는데 번들번들한 얼굴로 나타났으니 놀랄 노짜지요. 하지만 만철이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으며 장터 한복판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자자, 발길 좀 멈추고 여기 좀 보시구려.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그냥 비녀가 아니오. 전생에 덕을 많이 쌓은 어느 귀한 마님의 기운이 서린 이른바 복을 부르는 진주 비녀라 이 말이오. 만철이가 보찜 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들자 장터의 햇빛이 진주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광채를 뿜어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만철의 입담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지요. 이 비녀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식이 없는 집에는 자식을 점지하고 홍기가 꽉 찬 처녀가 꽂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정승댁 도령이 청혼하러 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보물 중에 보물이요. 허허 거기 아주머니 눈독만 들이지 말고 가까이 와서 보시구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비녀 때깔이 보통이 아니네. 진주알이 어찌 저리 영롱할까? 이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외며느리가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 멈춰섭니다. 그 비녀 내게 보여라. 내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딱이겠구나. 자, 드디어 큰 손이 나타났습니다. 만철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녀를 건네는데 이상하게도 비녀가 부잣집 며느리의 손에 닿자마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휙 돌며 장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조씨 부인이 자기 물건 귀한 줄 알고 장난을 치는 걸까요? 아이쿠 마님, 보십시오. 이 비녀가 마님의 기운을 알아보니 반가워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려. 보물이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만철의 능청스러운 대처에 며느리는 홀린 듯 지갑을 엽니다. 은화 수십 냥이 만철의 손에 떨어지려는 찰나 장터 뒤편에서 포졸들을 거느린 고을 사또의 수하가 나타나 회방을 놓습니다. 이놈, 출처도 불분명한 물건을 장터에서 팔다니 당장 관하로 가자. 어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만철이가 누구입니까? 귀신과 동업하는 사내 아닙니까? 만철이 비녀를 움켜쥐며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부인, 보고 계시오? 이놈들이 부인의 보물을 뺏으려 하오. 본때를 보여주시오. 그 순간 맑은 하늘에 마른 벼락이 치고 포졸들의 바지가 스르르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귀신 곡할 노릇이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혼란을 틈타 만철은 은하 꾸러미를 챙겨 유유히 사라지는데 이제 만철의 주머니엔 돈이 두둑해졌고 흉가 귀신들에게 약속한 제사상과 새 옷을 마련할 미천이 생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세상과 이 세상의 완벽한 상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터에서 포졸들을 골탕 먹이고 은하 꾸러미를 챙겨온 우리 만철이 양손 가득 무엇을 들고 오나 봤더니 세상에나 큼지막한 돼지머리에 씨알 굵은 조기 그리고 최고급 광목청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흉가로 복귀했습니다. 부인, 박서방, 나왔소. 어디 가서 세수들 하고 오시구려. 오늘 이 만철이가 저 세상 제일 가는 진수성찬을 차려드릴 테니. 만철의 호통에 툇마루 밑에서 벽장 속에서 귀신들이 하나둘 기어 나오는데 어허,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 잡아먹을 듯 기세등등하던 조씨 부인이 은하 냄새를 맡았는지 입가에 미소가 실룩실룩합니다. 이놈 제법이구나. 그 귀한 비녀를 정말로 팔아오다니. 팔기만 했겠습니까? 마을 큰손 며느리한테 아주 비싸게 넘겼지요. 자, 박서방은 이리 와서 장작 좀 패게. 오늘 밤엔 아궁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철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솥뚜껑 위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부침개를 지져대니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흉가 담장을 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 나오는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지나가던 산짐승들도 제 발로 찾아올 지경입니다. 어허, 홍동백서라 했으니 사과는 동쪽에, 배는 서쪽에. 아이고, 부인. 거긴 귀신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요. 좀 비켜보쇼. 만철은 귀신들을 이리저리 부리며 제사상을 차립니다. 드디어 밤이 깊고 상 위에 촛불이 활활 타오르자 만철이 정중히 절을 올립니다. 자, 드시구려. 전생에 못다 드신 것까지 오늘 다 채우고 억울함은 이 고깃점과 함께 씹어 삼키시란 말이오. 그 순간 조씨 부인과 박서방 그리고 이름 모를 꼬마 귀신들까지 상 주위에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하는데 귀신들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기운을 빨아들이니 김이 모락모락 나던 고기들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귀신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지요. 박서방은 만철이 사온 광목천으로 만든 새 옷을 몸에 대보며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마님, 저 오늘 밤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요. 이렇게 깨끗한 옷은 평생 처음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일 때 흉가 대문 밖에서 기분 나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집이다. 요사스러운 기운이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여기야. 그 순간 넉살 좋게 고기를 씹던 만철이와 새 옷을 입고 춤추던 박서방의 눈이 번뜩입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눈을 부라리며 방울을 흔들어대는 작두 무당과 사또의 명을 받은 포졸물이었지요. 거기 누구냐? 이 요사스러운 흉가에서 귀신과 작당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놈이 바로 너냐? 무당이 만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칼을 휘두릅니다. 포졸들은 겁에 질려 다리를 후들거리면서도 칼을 뽑아들었지요. 하지만 우리 만철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합니다. 아이고, 무당 양반. 작두 타다 발이라도 베이셨나? 왜 이렇게 소란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조촐하게 저녁 식사 중인데 말이요. 닥쳐라. 내 눈에는 내 뒤에 서 있는 저 끔찍한 원기들이 다 보인다. 당장 저놈들을 결박해라. 무당의 외침에 포졸들이 만철을 덮치려던 그 순간 만철이 조씨 부인과 눈을 맞춥니다. 조씨 부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펼치자 흉가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시커먼 안개가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박서방, 손님들 오셨는데 인사 안 드리고 뭐하나? 만철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덩치 큰 박서방 귀신이 무당의 뒤에서 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무당의 어깨에 차가운 손을 얹고 귓속말을 속삭였지요. 여보게, 자네가 든 그 방울,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그려. 히익, 누구냐? 무당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지만 박서방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번엔 조씨 부인이 공중을 둥둥 떠다니며 포졸들의 갓을 하나씩 벗겨 천장에 달아버립니다. 포졸들은 제 갓이 하늘로 치솟는 걸 보고는 아이고 조상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마당 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자, 무당 양반. 이제 내 눈에도 뭐가 좀 보이는데 당신 뒤에 계신 분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 그동안 가짜 구판 버려서 백성들 돈 뜯어낸 거 오늘 다 청산하고 가시라는데 어쩔까? 만철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무당을 압박합니다. 조씨 부인이 옆에서 무당의 머리카락을 쓱 잡아당기자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방울이고 칼이고 다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칩니다. 사람 살려. 진짜 귀신이다. 진짜가 나타났다. 대장격인 무당이 도망가니 포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서로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대문을 빠져나가는데 만철이 그 뒷모습에 대고 소리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복채라도 좀 넉넉히 들고 오시오.
우리 집 귀신들이 입이 아주 까다롭거든. 여러분, 탐욕스러운 자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꼴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제 흉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만철과 귀신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동을 지켜본 뜻밖의 손님이 담장 너머에 있었으니 바로 다른 곳에 사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가 보낸 무당을 귀신들이 힘합쳐 쫓아냈다는 소문이 사람 입이 아니라 귀신 입을 타고 팔도강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만철이 묵고 있는 흉가 앞에는 해만 지면 이상한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말입니다. 땅에 발을 붙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허공에 한 뼘씩 떠 있는 귀신들이지 뭡니까? 아이고, 다음 분. 제발 번호표 좀 지키시오. 박서방, 거기 뒤에 오는 총각 귀신 줄 좀 똑바로 세우게. 만철은 이제 아예 툇마루에 책상을 펴놓고 수탁 판매 장부를 적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조씨 부인은 옆에서 깐깐한 감정평가사 역할을 맡아 귀신들이 가져온 물건을 훑어보고 있었지요. 다음은 누구신가? 오호, 저기 먼 남쪽에서 오신 선비 귀신이구려. 가져온 물건이 무엇이오? 가시 반쯤 꺾인 선비 귀신이 조심스럽게 보자기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때가 꾀재재하게 탄 낡은 벼루 하나였지요. 이복의 장사꾼. 이건 내가 생전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아버님이 주신 유품이라네. 그런데 억울하게 낙방하고 병들어 죽는 바람에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벼루를 탐욕스러운 친척 놈이 가져가려 한다네. 제발 이걸 팔아서 우리 홀어머니 약값 좀 해드리면 안 되겠나? 만철은 선비 귀신의 사연을 듣더니 벼루를 닦아봅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겉은 낡았어도 속은 은은한 자줏빛이 도는 단계연 명품 중의 명품이 아닙니까? 선비님, 걱정 마시오. 이 만철이가 누굽니까? 이걸 그냥 벼루라 팔면 만철이가 아니지. 장원급제의 기운이 서린 신비의 보검벼루라고 소문을 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잣집 도령들 지갑을 통째로 털어올 테니까 말이오. 선비 귀신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땅에 닿기도 전에 안개가 되어 사라집니다. 뒤이어 나타난 과부 귀신은 비단 자수 주머니를, 산에서 죽은 신만이 귀신은 썩기 직전에 산삼뿌리를 가져옵니다. 자자, 여러분, 물건은 내가 다 맡아줄 테니 걱정들 마시오. 대신 조건이 있소. 내 물건 팔러 나갈 때 당신들이 옆에서 영험한 기운 연출 좀 도와줘야겠소. 알겠소? 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자 흉가가 들썩입니다. 이제 만철은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저 세상의 하늘, 이 세상의 돈으로 바꿔주는 영혼의 환전소 주인이 된 것이지요. 밤마다 이 흉가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비즈니스 미팅. 만철의 장부에는 어느덧 팔도 귀신들의 사연과 보물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갑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만철이 돈을 긁어 모은다는 소문이 장터 상인들의 우두머리, 욕심쟁이 황객주의 귀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귀신이라지만 때로는 눈먼 돈 앞에 눈이 뒤집힌 인간이 10배, 100배는 더 무서운 법이지요. 장터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던 황객주가 드디어 마술을 뻗쳤습니다. 그깟 장사꾼 놈이 귀신을 부려 돈을 번다고? 그 흉가 땅이 원래 우리 조상님 땅이었다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라. 당장 관아 포교들을 앞세워 쳐들어갈 것이야. 황객주는 탐욕스러운 사또와 결탁하여 군사 수십 명을 이끌고 흉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때는 칠흑 같은 금은밤, 만철과 귀신들이
한창 장부를 정리하던 평화로운 시간이 깨지고 말았지요. 이놈 만철아. 내 놈이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하고 요사스러운 술수로 백성들을 현혹했으니 오늘 당장 이 집을 허물고 내 놈을 하옥시키리라. 황객주의 호령에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흉가 담장을 에워쌉니다. 만철이 툇마루로 나와 껄껄 웃으며 대꾸합니다. 어이구, 황객주 어른, 조상님 땅이라니요? 여기 계신 조씨 부인 마님이 들으시면 기가 차서 성불도 못하시겠네 그려. 부인, 저 인간 좀 보소. 부인 집을 자기 땅이라 우기는데 어쩔까요? 그 순간 흉가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씨 부인이 분노의 비명을 지르자 마당의 잡초들이 살아 움직이며 포졸들의 발목을 낚아챕니다. 박서방 귀신은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려 황객주의 발 앞에 쾅 하고 떨어뜨렸지요. 히, 이게 무슨 소리냐? 횃불을 밝혀라. 귀신 따위 두려워 마라. 하지만 황객주의 외침이 무색하게 하늘에선 피눈물 같은 붉은 비가 내리고, 물론 조씨 부인이 만든 환각이지요. 팔도강산에서 모여들었던 귀신 고객님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벼루 돌려내라. 우리 어머니 약값 내놔라. 수백 명의 귀신이 공중에 떠서 황객주를 에워싸고 각자의 사연을 절규하니 강심장이라 자부하던 황객주도 결국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살려주시오. 장사꾼 양반, 제발 저 귀신들 좀 말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만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줬소. 살고 싶거든 당신이 그동안 시장 상인들에게 뜯어낸 돈의 절반을 내놓고 이 흉가를 공식적인 자선 창고로 기부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시오. 안 그러면 우리 조씨 부인 마님이 오늘 밤 당신 침소까지 따라가서 밤새도록 귓속말을 해주실 테니까. 결국 황객주는 벌벌 떠는 손으로 기부 문서에 수결을 하고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포졸들도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탐욕으로 무장한 인간의 권력이 한 맺힌 영혼들의 단합된 힘 앞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이제 흉가에는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만철은 알고 있었지요. 이 승리가 곧 이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우 같던 밤이 지나고 어느덧 흉가 청송제에도 차분한 새벽빛이 찾아왔습니다. 황객주를 쫓아내고 얻어낸 기부 문서는 만철의 품 안에서 빳빳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마당 가득 줄을 서 있던 그 많던 귀신 고객님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려. 부인? 박서방? 다들 어디 갔소? 아직 장부 정리할 게 산더미인데. 만철이 빈 방을 돌아다니며 소리치자 대청마루 끝에서 조씨 부인과 박서방이 평소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 있던 핏발과 원한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자한 이웃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군요. 만철이, 이제 우리의 한은 다 풀렸다네. 자네 덕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내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약값이라도 보낼 수 있었으니 이제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인 것 같네.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지듯 아련하게 들려옵니다. 박서방도 만철이 사준 새 광목 옷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어 보였지요. 장사꾼 양반 고마웠소. 저 세상 가면 내가 자네 자리 하나는 기막히게 닦아놓을 테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시구려. 그 순간 흉가를 가득 채웠던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철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그 빛의 기둥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이보쇼들. 복채는 제대로 주고 가야지. 이렇게 그냥 가면 장사꾼 체면에 뭐가 남소. 만철은 일부러 큰 소리를 쳐보지만 그의 눈가엔 어느덧 이슬 같은 눈물이 맺힙니다. 그때 텅 빈 툇마루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거래 물건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엔 은비녀 대신 낡은 종이 한 장과 흙 묻은 씨앗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덕을 심는 자, 결코 굶지 않으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몇 년 후 소문난 흉가였던 그곳은 가난한 이들이 배불리 먹고 쉬어가는 만물 덕방이라는 쉼터로 변했습니다. 만철은 더 이상 떠돌이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신들에게 배운 지혜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만물상이 되어 있었지요. 욕심은 귀신보다 무섭고 베풀문 귀신도 춤추게 한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씨앗이 심어지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를 응원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황금여화였습니다.